겐트 제다나를 설명하기 전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영화 한 편을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모뉴멘트 맨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바로 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 이 겐트 제다나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 브리에 할 때도 또 이야기하겠지만, 브리에 성모 성당 안에 놓여져 있었던 미켈란젤로의 성모자상, 이러한 것들이 그대로 다 나옵니다. 자, 이 모뉴멘트 맨이라고 하는 그 영화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이 나치가 이 유럽에 있는 미술품들을 다 가져가죠. 그 미술품이 한 500만 점 정도 됐다고 해요. 그 많은 미술품들을 약탈을 해서 그거를 한 장소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소금광산이었어요. 그곳에다가 보관을 했는데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이 모뉴멘트 맨이라고 하는 특별 부대가 만들어지면서 그들이 이 세계의 유산들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이 영화 속에 놓여져 있게 됐는데, 그 영화의 한 장면에 보게 되면 이 모뉴멘트 맨이라고 하는 이 부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루즈벨트 대통령 앞에 이 미술사학자죠. 바로 이 미술사학자 프랭크가 강연을 해요. 근데 어떤 강연을 하냐면, 그때 슬라이드가 하나가 탁 나옵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요. 이 겐트 제다나를 앞에 놓고 대통령 각하, 전쟁의 현 주소는 지금 역사적으로 위대한 작품들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톡스 교수, 우린 전쟁 중이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단 말이요. 그와 동시에 간혹 작품들이 파괴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지 작품이 뭐 그리 중요하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교수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겐트 제다나입니다. 카톨릭을 대변하는 유물이죠. 그런데 나치가 훔쳐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기는 과정에서 현 사회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는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이 끝나면 다비드상은 누가 서 있을 수 있게 하나요? 모나리자의 미소는 누가 지키나요? 누가 그들을 지킬 수 있나요?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이 교수님의 이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상당히 많이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미술사학자로서 저의 정체성을 또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 바로 이 많은 문화유산들이 그들에게 얼마만큼 피화되고 살이 되는지를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야기하는 게 겐트 제다나였어요. 왜냐하면 흔히 서양 문화라고 이야기를 할 때 서양 문화에는 두 개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 두 개의 뿌리가 뭐냐면 헬레니즘하고 헤브라이즘이에요. 헬레니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그리스 로마 신화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헤브라이즘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입니다. 이 두 축이 사실은 서양 문화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데, 사실 그 두 축은 굉장히 이질적인 축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다신입니다. 기독교는 유일신이에요. 시간관도 틀려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시간관은 순환적인 시간관이라고 한다면 죽지 않잖아요, 신들은. 그런데 이 헤브라이즘은 직선적인 시간관입니다. 서로 다른 이 두 개가 바로 서양 문화의 축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축 중에서 바로 기독교 문화에서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중세 시기에 만들어졌던 대표작이 겐트 제다나이기 때문에 바로 다른 것도 있습니다. 겐트 제다나를 그들이 훔쳐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바로 이 기독교 문화에 있어서 중요한 그 겐트 제다나, 도대체 뭐길래 이 영화 속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겐트 제다나입니다. 겐트 제다나는 다폭 제다나예요. 제단화라는 것이 뭐냐면요, 흔히 성당에서 미사를 할 때 뒤쪽에다가 놓는 배경 그림이 제단화입니다. 그런데 많이 쓰이는 제단화의 형태는
세폭짜리 재단화가 아주 제일 보편적이에요. 세폭이라고 한다면 중심이 있고 양쪽에 날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닫아요. 닫아놨다가 미사 때는 이렇게 펼쳐지는 형태입니다. 보통 성당에 가시면 대부분 다 이렇게 세폭 재단화고요. 간략하게 쓰는 재단화 중에 하나가 두폭짜리가 있어요. 딥틱이라고 불려지는 이렇게 두폭짜리 재단화는 가정 내에 보통 많이 갖다 놓는 재단화입니다. 자, 그런데 겐트 재단화는 다폭 재단화예요. 여러 개의 면으로 나눠져 있게 됩니다. 그 규모가 엄청 크죠. 다폭 재단화로서 겐트 재단화는 상하 구조로 놓여져 있고요. 좌우가 여러 형태로 놓여져 있게 됩니다. 자, 먼저 상하 구조라고 했는데요. 위쪽의 모습을 보게 되면 7개의 쪽으로 나눠져 있게 됩니다. 7개의 쪽은 양 사이드에 두 쪽, 그리고 가운데에 3쪽, 이렇게 중심입니다. 정 가운데에는 3개의 쪽은 바로 조물주이자 구세주, 신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가 나눠져 있어요. 자, 그 신은 왕 중의 왕, 또 천상의 왕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좌우에 성인이 놓여져 있는데 바로 한쪽에는 성모 마리아, 한쪽에는 세례 요한이 놓여져 있게 됩니다. 흔히 기독교 미술에서는 이 세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베이시스 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신에게 직접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 이 마리아가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요구가 이런데 이거를 좀 들어주세요 라고 간청드리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세 쪽으로 가운데 놓여져 있고요. 그 양 사이드에는 음악가들이 놓여져 있어요. 천상에서 노래를 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그 장면이 양쪽으로 놓여져 있고요. 그 반대편 양 사이드 맨 끝쪽에는 바로 아담과 이브가 놓여져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이 상층부예요. 그러니까 상층부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그림들이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